아씨, 또 딸한테 또 혼나기 전에 또 모험해놔야겠다. 자, 찍자. 이미 찍고 있었어. 너이씨, 다시 찍어. 해요. 아, 이 새끼. 오늘은 이 자리에서 난에 관해서 영상을 2개 찍고 여러분들 택배에 관련해서 그 영상을 해서 오늘은 영상을 3개를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이 꽃을 신비디움에 관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신비디움을 못 해가지고 못 구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신비디움 철은 지났습니다. 자, 신비디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꽃의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다듬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엽, 맨 첫 번째 잎이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잎이 많으니까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양란들은 이렇게 잎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호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출란이라든가 풍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등해품이죠. 근데 이것도 뭐 이거가 좋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배품이었을 때는 잎 상태가 아주 중요하지만 얘는 이제 대체로 양란은 꽃을 보니까 뭐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게 아닌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자, 요게 응애가 먹는 겁니다. 여름에 고온 건조하면은 응애가 이 주백을 빨아먹어서 허옇게 이제 번한 겁니다. 그래서 난하고 뭐 이렇게 다육식물류는 건조하니까 우리가 물을 안 주니까 고온이고 건조하면 응애는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신비디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비디움은 동양란, 아주 작은 우리 출란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 자생하는 그런 소형 신비디움이 있고 이렇게 양란, 대형 신비디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비디움 속으로 하나의 그 종이었는데 얘네들은 좀 환경이 좋은 아열대로 이렇게 차차 번식의 영역을 넓혀 가지고 얘는 뭐 동남아시아로 시집을 갔고 걔네들은 토박이로 우리 지역에 그대로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그냥 출란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속명은 같습니다. 신비디움 속에 걔네들은 한국 출란, 중국 출란, 일본 출란, 뭐 보세란 이러는데 얘네들은 이름도 신비디움입니다. 상품명도 신비디움입니다. 양란 신비디움. 자, 얘네들은 일본에 가면은 특급 호텔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호접란하고 이 신비디움은 홀에 있고 호접란은 룸에 있죠. 그래서 신비디움이 있나 없나의 기준이 아주 될 정도로 신비디움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난리가 아니죠. 근데 얘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1등 효자 품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뭐 싸더니 뭐 시진핑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많은 수출을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디움은 저온의 아주 한겨울 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교회 성전은 햇볕도 없고 공기도 안 좋고 춥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신도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셨을 때 환경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전에 제가 이제 많이 이거 공급해 드리는데 성전에 한겨울에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한겨울에 성전에서도 뭐 쌩쌩하게 거의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가는 꽃입니다. 자, 신비디움은 왜 꽃대가 안 나오냐? 신비디움은 가정에서 호접란과 더불어 가정에서 꽃대가 보기가 가장 어려운 꽃 중에 하나다. 자, 여기서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꽃을 봤든지 내가 샀든지 해서 꽃을 다 보신 다음에 커팅을 해서, 얘는 호접란과 달리 중간을 커팅해서 이렇게 2차 꽃을 보는 거는 불가능. 자, 밑에 꽃대를 자른 이후에 자, 리드라고 신화 박는 거가 이거는 신비디움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새 촉이, 자, 여기에 보이는 이제 메리크론이라고 원래
최초의 조직비양된 그 묘를 메리크론이라고 그러고, 그 메리크론에서 촉이 하나, 둘,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 두 개, 또 하나, 두 개. 그래서 완,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원, 투, 투라고 우리끼리 이제 그 리드 밟는 방식을 그렇게 우리가 원, 투, 투라고 그러는데, 자, 이 리드가 이만큼 충실하게 자라야 꽃이 핀다. 그런데 다른 작물하고 달리 신비디움은 가정에서 왜 못 피우냐면은 운이 좋아야지 돼요. 신비디움은 거의 그래서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리드가 새 촉이 지금 정도 한 요 정도 됐으면은 올해 가을에 꽃을 올 가을 겨울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리드가 좀 이 정도 나왔다. 현재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요 정도 한 뼘 정도 크면은 그 리드가 이게 발부가 커져야지 되는데, 거기서 뭐가 이렇게 또 옆에 촉이 또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요만큼 큰 촉이 있는데, 그 촉이 이렇게 커져야 거기서 꽃대가 나오는데 촉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밑에서 새로운 촉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촉이 이 엄마의 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한 뼘 이상 된 촉에 새로운 밑에 이런 새 촉이 나오면 이거를 옆으로 제껴서 리드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리드를 제거해 주셔야, 얘도 그 진짜 죽순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리드 정리가 좋다. 그래서 여름에 나오는 거는 다 정리를 하는데, 자, 리드를 받는다, 촉을 받는다라는 거를 역산해서 꽃이 좋은 처리하는데 2개월, 꽃이 피는데 2개월,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10월달 이 촉이 10월달 이후에 촉이 나타나면은 발부, 엄마 발부에 엄마 발부당 하나만 남기시라. 여기서 한 발부에 보통 2개, 심지어는 3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발부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남겨서 그거를 연매수, 입장수가 사실 교과서에는 12, 3매 되도록 잘 기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가정에서 사실 불가능하고, 농장에서도 보통 10에서 12매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요것도 8장이네. 밑에 띄었으니까. 8장 정도가 달았을 때, 충실도가, 건물률이라고 그러는데, 충실도가 있어서 거기서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는 거는 얘도 저온을 하는데, 저온이면서 단일 조건에 피우는데, 자, 신비디움은 생각보다 꽃대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데, 왜 10월달 이후에 꽃을 받아야 되냐면, 꽃대를, 그 리드를,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월달에 받았다. 그러면 1월달에 받아가지고 그 리드가 쭉 커요. 쭉 크는데 옆에 나오는 거 리드 정리하라고 그랬죠. 리드 정리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됐어요. 그러면은 다 자라가지고 꽃대가 쫙 나와요. 꽃대가 쫙 나오면은 계절이 어떻게 된다? 여름이 된다. 여름이. 그럼 한여름에는 우리는 너무 덥기 때문에 얘가 야간 온도가 25도 이상, 심지어는 30도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블라인드라고 맹아, 봉사가 됩니다. 꽃눈이 봉사가 돼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블라인드 현상이 있으니까 그 블라인드 현상을 없애려고 얘를 미리 꽃 핀 것들은 고냉지, 대관령, 호접남처럼 대관령에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달, 12월달, 심지어 1월달에 보는 신비디움들은 그게 전부 고냉지, 대관령에 갔다 온 꽃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기후 요건상 그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아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김기아남이 열심히 키웠는데도 꽃이 안 피우는 거는 그 꽃이 이렇게 리드가 잘 자라가지고 촉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촉이 멈추는 시점이, 다 자라는 시점이 한여름이면 어떻게 된다? 좋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대 교체가 또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비디움이 가정에서 꽃이 안 피는 가장 큰 이유는 리드, 새 촉을
받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맞아서 10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나온 거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자라는 동안에 또 새끼가 또 옆에서 나오면은 그거를 제껴줘야지 되는데 열의 9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촉이 나오는데 따님이 딸내미가 엄마 해가지고 여기 신비디움 난 꽃대 나왔다고 꽃대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식구가 기대하고 이렇게 쭉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대는 건 아니고 이게 입이 싹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입이 형상이 보이는 거죠. 포가 벗겨지면서. 그게 99.9%입니다. 여러분들 식물 생명의 오묘함은 뭐냐면요. 호접란도 마찬가지고 신비디움도 마찬가지고 영양생장 촉이 나오는 거는 옆에 이 발브의 옆에서 나옵니다. 옆에서. 그런데 꽃대는 새로운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엄마의 온발부 몸에서 나옵니다. 이 생사를 뚫고 옆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호접이든 신비디움이든 꽃대가 어디서 나오나 한번 참 살펴보십시오. 저도 이거를 보고서 그래서 생명은 뭔가 다름이 있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직접 양분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그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했듯이 신비디움이나 호접도 꽃대에 양분을 주는 거는 엄마의 새로운 몸이 아니라 엄마의 직접적인 몸에서 양분을 준다. 새촉이 나오는 거는 새촉이 나오면서 밑에 부분은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서 어떻게 성장한다? 엄마로부터의 일부 받지만은 지가 스스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는데 꽃대는 어떻다? 지가 다 필 때까지 엄마로부터 양분을 흡수한다.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비디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비디움은 가정에서 꽃을 피우기가 너무 어렵다. 시도는 해보시는데 적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제가 다음에 그때쯤 신비디움 가지고 계신 분 이때쯤 리드를 받으세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하시고 지금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열심히 얘네들은 물 주고 비료 주고 잘 키워도 되는 애입니다. 얘네들은. 자, 신비디움이었습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